뭐 어쨌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CFA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영혼 없이 막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냥 뭐 FRA, 뭐 에쿼티, 뭐 퀀트 이렇게 그냥 보이는 대로 인강을 듣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생 상품, 데리베이티브가 인강 개수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딱 느낌이 왔죠. 아 이거다. 그래갖고 파생 상품을 듣다가 외계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쇼킹을 받았죠. 그래서 공부를 어려워하고 있는데 딱 마침 이제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왜 사람이 듣고 싶은 것만 이렇게 듣는다고 하잖아요. 주변에서 막 이제 CFA는 이제 이 시간 투자 대비에 리턴이 너무 적다. CFA가 된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없다. 뭐 네 상황에서는 CFA는 아니다. IB를 갈 게 아니면은 CFA 딸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가뜩이나 공부가 힘든데 이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이제 귀가 갑자기 막 팔랑팔랑 거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이 이제 제가 하고 싶다는 의지보다 더 강해져 갖고 이제 제가 그만두게 되죠. 포기를 할 줄 아는 게 멋진 사람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만뒀어요. 그리고 뼈저리게 후회를 했죠. 그리고 드는 생각이 난 왜 이거를 그때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왜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았었을까? 하는 막 후회가 막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직장인 직장학생입니다. 제가 2018년 1월 달에 이제 CFA 레벨 1을 처음 공부를 시작해서 2018년도 6월 달에 레벨 1을 따고 2019년도 6월 달에 이제 레벨 2를 따고 2020년 6월 달에 레벨 3를 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내년 5월로 연기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와 CFA의 인연은 2018년이 아니라 2014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corporate finance에 가고 싶다는 이제 생각이 막 들던 참이어서 이제 파이낸스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이제 CFA가 파이낸스 쪽에서는 가장 이제 어려운 자격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도정 정신이 이제 생긴 거죠.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제 좀 늦게나마 부서를 옮기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버 퀄리피케이션은 좋은 거다. 그러니까 물론 corporate finance에 들어가기 위해서 CFA가 필요하진 않겠지만 CFA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파이낸스에 대한 이 관심이 있고 좀 노을리지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에는 참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강을 신청을 하고 공부를 시작을 했죠. 뭐 어쨌든 여러분들도 CFA에 관한 부정적인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 게시판 가면은 이제 이런 디스커션도 있고 근데 저처럼 이렇게 공부가 지쳤을 때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정말 큰 위기가 오죠. 근데 한 가지 묻고 싶어요. 그 당시에 제가 왜 이 질문을 안 했는지 정말 후회가 되는데 사실 뭐 장점만 있는 자격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데 나한테 어느 게 유용한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점에 포커스를 두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CFA에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뭐 게시판에 이제 올라오는 글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해주셨던 분들, 제 멘토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저한테 그렇게 CFA는 약간 너에게는 지금 쓸데없는 것 같다. CFA는 시간 대비 이제 리턴이 적다. 이런 말을 해주신 분들이 CFA를 갖고 있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과연 CFA를 딴 사람들도 CFA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까? CFA 멤버들도 CFA가 쓸데없다고 생각을 할까? 저는 많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CFA한테는 베네핏이 있으니까. 그래서 CFA에 대해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처럼 팔랑귀가 돼서 시간을 버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informed decision을 위해서 저는 오늘은 제가 느낀 바 또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한 CF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CFA는 황금 열쇠가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CPA를 따면 회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자격증이 주어지잖아요. 그게 아닌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이걸 designation이라고 하거든요. CFA를 뭐 certification 이런 게 아니라 그냥 designation이라고 하죠. 그럼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 내가 CFA를 딴다고 해서 IB, 인베스트먼트 뱅킹에서 막 저를 모셔가려고 막 줄 서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쪽을 이제 핀포인트를 해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CFA는 기회의 문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열어준 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 자신한테 달린 거죠. 예를 들어서 국문학과를 나온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분이 이제 파이낸스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은 없는데 CFA 공부를 시작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CFA 시험을 다 통과를 했다고 칠게요. 멤버가 될 자격은 안 되겠죠? 근데 CFA를 다 패스했다고 칠게요. 어느 자격증이나 마찬가지지만 이 시험을 다 패스를 했다고 해서 뭐 여의도나 월스트리트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주어지는 건 아니죠.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황금 열쇠는 아닌데 기회의 문은 열어졌다고요.
뭐냐면은 이 금융 쪽에서 국문학과 나온 사람한테 관심이라도 있겠어요? 없겠죠. 전혀 기회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성실하게 CFA라는 금융 쪽에서 가장 어렵다는 자격증을 위해서 시험들을 다 붙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그 전에는 국문학과를 나온 이 사람한테 전혀 눈길조차 안 줬겠지만 CFA를 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눈여겨볼 만한 그런 상황은 온 거잖아요. 물론 저는 CFA를 통과를 한다고 해서 이게 이 사람의 똑똑함을 증명해 준다거나 이 사람이 일을 엄청 잘한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성실하게 긴 시간 동안 보통 CFA 레벨 1, 2, 3를 다 따는데 평균적으로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대요. 그럼 이 4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국문학과를 나왔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갔다는 이 끈기, 성실함, 이거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되잖아요. 만약 이 사람이 CFA 자체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전혀 눈길 한번 받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 어려운 CFA를 꿋꿋이 견뎌놨기 때문에 일단 눈길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기회의 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로 들어올 수 있는 짬밥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CFA 레벨 2까지 패스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CFO가 충분히 저한테 관심을 갖고 너는 CFA 공부를 왜 해? 라고 물어보는 그런 기회가 생겼었거든요.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그냥 영혼 없이 CFA 공부를 하면 되는 거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시험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바로 내 자신인 것 같아요. 우리가 CFA를 딱 통과를 했다고 쳐요. 열심히 해서 레벨 1, 레벨 2, 레벨 3를 딱 통과한 순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아마 그 전과 같은 침대에서 일어나고 같은 차를 타고 같은 직장으로 출근할 확률이 크겠죠. 그냥 시험만 본다면. CFA를 딴다고 해서 그 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인생이 180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어떤 자격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CFA가 기회의 문을 열지 않은 게 아니라 CFA는 기회의 문을 열어줬는데 내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다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단순하게 패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시험을 패스하면서 어떻게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준비가 될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CFA를 공부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CFA 레벨 3까지 클리어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4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4년 동안 단순히 시험에만 목매는 게 아니라 내가 큰 그림이 있나, 내가 이 자격증을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나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반대가 되어서 CFA가 나를 위해 내가 패스를 하면 뭘 해줄 수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패스를 하면 이 자격증을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질문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CFA가 멤버가 되면 내 이름 석자 옆에 CFA라는 거를 붙이는 거는 굉장히 큰 레벨업이에요. 이거는 확실하고 이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력서 중에 내 이름 옆에 CFA는 딱 한 줄이라고요. 근데 이력서는 한 페이지잖아요. 결국에는 이 한 줄은 너무나도 멋지게 작성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칸을 채우는 거는 그 외의 장점과 그 외의 나의 이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설정한 큰 목표, 큰 그림에 맞춰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지, CFA는 그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 해답을 찾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시험을 패스하는 것과 더불어 긴 여정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4년과 다르게 저는 이번에는 큰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고 CFA를 어떻게 사용을 할지 나름대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코로나가 오든 중간에 회사에서 CPA를 공부하라고 하든 CFA라는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내가 CFA를 단순히 시험을 패스하기 위해서만 열심히 달려오신 거 아닌가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만 패스하면 다 되는 거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CFA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고요. 금융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CFA는 분명히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걸 어떻게 활용할 줄 아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CFA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 나에게는 큰 그림이 있나? 나에게 세부적인 목표가 있나? 이거를 CFA를 따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걸 얻으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서 이런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